네, 오늘은 우리 부산갈매기님이 출석 1등 하셨습니다. 네, 동천님 자주 뵙겠습니다. 재웅님? 네, 제가 제대로 했나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주 뵙겠습니다. 현명님, 문호님 자주 뵙겠습니다. 네, 김소희님도 어서 오시고요.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8시 35분요. 그 장마 정선도 오늘로 끝난다고 하는데, 네, 서울 날씨는 잔뜩 흐립니다. 우리 마음같이 다들 흐립니다. 네, 상균님, 네, 남오정민님 어서 오시고요. 자주 뵙겠습니다. 맥칼란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이장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리아님 자주 뵙겠습니다. 금강참님,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닌가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7월 25일 화요일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참, 참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도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요즘 장은요. 어제 미국장 말씀, 요즘 사실 미국장이 큰 의미는 없는데 어제 미국 증시는 지금 미국 증시는 오른쪽에 살짝 숨고르게 하고 있는데 26일 내일이죠. 7월 26일, 27일이 아마 FMC일 거고요. 27일 날 금리가 발표되는데 이번에는 다들 뭐 0.25% 올릴 거다. 이거는 뭐 거의 100%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올릴 거냐 말 거냐,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럴 건데, 한 번 더 올리는 발언을 한다 해도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것 같고요. 그런 발언을 안 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지금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큰 거 없고, 그저 어제는 테슬라가 좀 올랐는데 최근에 빠졌으니까 네, 반등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난번에 2분기 실적, 테슬라는 항상 분기 실적 내놓을 때 크게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랬었죠.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인데요. 실적이 꼭 나판세라기보다도 좀 울고 싶은데 그걸 계기로 뺨을 한 대 맞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조용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오른 다음에 숨고르게 하는 정도. 대신에 그 중국 증시는 여전히 헤매고 앉았습니다. 중국 증시는 여전히 헤매고 앉았어요. 시진핑 정부가 국진 민퇴 아닙니까? 국영기업을 앞세우고 민간기업을 뒤로 물린다 하다가 최근에는 경제가 하도 안 되니까 이거를 포기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국진민퇴 그 이전에 반간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인데요. 네, 이런 게 안 거쳐지는 한 중국은 지금 뭐 침몰이 불가피합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만들어진 경제 성장이었기 때문에 홍콩 정시는 계속 빠지고 있고요. 위안화는 중국 중앙 정부가 좀 개입을 하는 듯한 느낌이고, 엔화는 다시 상승세를 좀 환율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들은 그냥 무난하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내부의 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참 어려운 장입니다. 어려운 장이다. 아이고, 장은 막 엄청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장은 막, 결국엔 7월 13일 2차전지 미래세스 ETF 상장되면서부터, 네, 어제는요,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1377 종목, 이거는 지난 3월 14일에 1427개 다음에 가장 큰 규모네요. 거의 다 빠졌다고 봐야죠. 상승 종목은 겨우 210개에 불과해. 지수는 0.5% 하락인데요. 하락이 1377개면 한 2% 이상 하락한 거죠. 전날에도 1000개 빠졌으면 이것도 한 1.5% 하락한 거죠.
그 전날 984개, 이것도 한 1.3%, 그 전날 1140개, 이것도 한 1.8%, 네, 939개 이날도 한 1.2%, 1.35% 정도? 이렇게 하락했다 봐야죠, 실제적으로. 지금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체감 지수로 보면 대충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6, 6.2, 한 8%나 빠진 것 같아요. 체감 지수는요.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제 후배가 어젯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친구 참 정보도 밝고 매매를 잘하는 친구. 형님 힘듭니다. 니만 힘드냐? 다 힘들다. 시장이 뭐 계속 설명드리지만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미래타이거 ETF 요거 상장인데 역사적으로도 미래셋은 한 간판 ETF를 상장 펀드를 모집하거나 상장할 때 네, 항상 그 핵심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주가에 여타 펀드들이 돈을 아꼈다고 같이 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게 마케팅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추정입니다. 추정. 그래서 이 포스코가 이제 시총 4위로 올라섰어요. 자, 오늘 포스코 목표가 85만 원 리포트 나왔습니다. 그 핵심은 리튬이다. 리튬. 그래서 어제 리튬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요거는 좀 이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이렇게 불과 며칠 전에 무슨 개별 종목도 아니고 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참.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포스코 퓨처 M도 이제 10위가 됐어요. 포스코 퓨처 M도 10위가 돼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도 영향을 받습니다. 코스피는 코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입니다. 하락 종목 수가 좀 극단화가 좀 덜했는데 어저께는 하락 종목가 794종목. 와, 이거는 작년 12월 23일 796개 이후 올 들어 최고.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도 영향을 받네요. 상승 종목이 겨우 119개. 대충 보면요. 열에 8, 9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주식 중에 대부분이 빠지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코스피도 네, 최근에 하락 종목이 계속 늘고 있는데 어제는 훨씬 많이 늘었다. 어제는 코스닥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현실은 이렇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0.7% 올랐죠. 그러니까 최근에 며칠 중에는 제일 많이 올랐어요. 0.7%. 그런데 하락 종목은 제일 많고 올 들어도 제일 많더라. 이게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며칠째 이어지다 보니까 뭐 투자자들의 어떤 상대적 빈곤감 내지 짜증.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의 시장이 합리적인 뭐 분석 이런 게 통하지 않고 그냥 그래 요즘 장에서 수익이 상대적으로 나은 분은요 아주 기계적인 그냥 기계적 매매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피지 않고 기계적 매매 그래서 수급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들이 겹치는 종목을 올라놨다가 아침에 좀 한 3분의 1 사보고 그러다가 흐름이 계속 좋다 치면 오후에 또 한 3분의 1 사보고 근데 아침에 샀는데 흐름이 나쁘다 바로 손절매하고 그 다음에 그분 말씀이 자기는 건강한 주식만 보유한다. 이 건강한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마이너스가 심한 종목은 장고에 두질 않는다. 바로 팔아버린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상대적으로 난 아주 기계적이고 단타 위주로 대응하는 분. 네. 이런 분이 오히려 지금 수익률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면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포스코가 저렇게 올라가는데요. 나는 우리가 언제 포스코 사가지고 수익 낸 개인 투자자가 있었나요? 워렌 버핏도요. 워렌 버핏 위에 먼 건가 있죠. 2인자 할아버지
10년을 들고 있다가 작년에 손절매다 했다는 거 아니면 10년을 들고 있어도 돈을 못 번 종목이 포스코홀딩스인데 지금 요걸 못 먹었다고 배합한다면 그거는 넌센스죠. 10년을 들고 있도 먼 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그런데 그나마 어제 흐름에서는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은 완전히 상승한 종목 하늘이 무너졌는데 그 위에 솟아오른 종목들이죠. 그 정도로 숫자가 적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타이거 ETF의 종목들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어, 요거는 이제 코스피 4위가 됐고요. 포스코 표점 10위가 됐어요. 에코프로는 당연히 1위, 에코프로 2위, 시총 이러니까 이들이 지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 하는 건데 최근에 타이거 ETF 7월 13일 직전에 저점을 찍고 지금 상승률이 지금 26%부터 63%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항상 극으로 극단을 낳거든요. 아마 머지않아서 이 종목이 한번 뭐 급락하는 국면이 올 겁니다. 한번 급락하는 국면에 왔다가 또 다시 간다. 급등하는 국면 다시 한번 움직이다가 아마 여기에 쌍봉을 한번 형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쌍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센 종목들은 조정 안 받으면 기다렸던 조정 왔다 했다가 다시 간다 해서 덤볐다가 이게 전고점을 돌파하면 좋은데 여기서 꺾여버리면 이제 쌍봉이 되는 거죠. 이런 국면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라서 근데 어제 흐름은 사실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들 종목이 오를 때 다른 특히 2차 전지자 하더라도 운매 기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네요. 확산을 하려면 그 경계에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WCP, 성일하이텍, 엔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여타 종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고 제가 그때 분석해 드렸는데요. WCP가 좀 세게 가고 있죠. 성일하이텍도 지난주 후반부터 강세, 엔캠도 지금 고개를 들고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확산될 조짐은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어제 그나마 성과였어요. 어제 보면 나노신소재 같은 게 팍 고개를 들어버렸지. 요즘 장이 이랬습니다. 여튼 한 석 달 고생했지만 그냥 팍 들어버리면 석 달 고생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요즘 장이 참 거칩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올라도 타당성이 있죠. 네, 실리콘 음극재가 뭐 2차 전지가 성장을 하네, 얼마나 성장하네 이걸 접어두고 실리콘 음극재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한 측면에서 나노신소재는 상승의 논리가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미래세세 수급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시장이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인다. 그래서 어제 막 지난주만 하더라도 네 요런 흐름이었죠. 이 앞에서 아무리 올라도 꼼짝을 못하고 힘겹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빅4들이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저게 한번 급락이 올 건데 급락이 올 때 다른 주식도 다 빠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하는데 그렇더라도 오히려 길을 펴면서 상승 종목 수가 오히려 그때 상승 종목 수가 급증할 그런 가능성도 엿보인다 어제. 그래서 어제 오늘 근거 있는 종목들 보면 음극재 분리막도 제가 계속 강조드려요. 2027년에는 네 올해부터 2024년 내년부터 분리막이 공급 부족에 들어가고 2027년에는 우리나라가 북미 유럽 지역의 분리막 시장의 점유율이 75%가 될 겁니다 하는 리포트가 리서치 자료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WCP 이런 종목 어제 강세 보였고 니켈 도금 강판 TCC 스틸은 뭐 강력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어제 신흥 SEC 이런 종목이 올랐는데 이거는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라는 회사가 있나요? 하는데요. 그 크라이슬러, 피아트, 르노 이런 자동차들이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스텔란티스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 배터리 이 공장 진짜 뭐 이런 때문에 신흥 SEC, 상신 EDP 이런 종목들이 삼성 SDI 관련주죠. 이런 종목들. 그다음 리튬염, 첨보. 제가 2분기 실적까지는 나쁘지만 3분기부터는 좋아질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6불에 인상 리튬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첨보 오늘 뭐 하반기 실적 좋은다는 리포트 나왔어요. 그 다음에 리튬 생산 가공 하이드로 리튬 어제 강세 보여 미래나노텍도 강세를 보였죠. 지금 리튬 얘기. 그래서 리튬은 지금 강세를 보이는 포스코 같은 게 논리가 리튬이지 않습니까? 리튬. 그다음에 금양도 결국 리튬, 몽골에 있는 리튬 광산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걸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핵심이 좀 리튬이다. 물론 이제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시장은 아직도 리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최근에 증권사 40페이지짜리 리튬 관련 리포트 나온 것도 보니까 공부는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게 모르더라고요. 이게 애널리스트도.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 시장이 아직도 좀 신뢰가 아직도 형성이 안 돼 있는 문제인데 과연 이런 데까지 확산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어요. 어쨌거나 어제 오른 2차 전지 오른 종목들은 다 좀 논리적 근거가 있다. 뭐 수급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제 AI도 오전에는 낙폭이 컸지만 오후에 플러스 났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거. 뭐 굳이 AI 관련주는 아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참 엉덩이가 무거운 주식인데 네, 지난번에 한 고개를 버뜩 들고 헤매다 옆에 횡보하다가 또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신고가를 냈어요. 이수페타시스는. 그래서 야 AI 아직 살아있어 하고 막 이제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대덕전자도 제가 이 한미반 시중에는 그래서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를 판 세력들이 대덕전자에 들어가서 재미는 못 봤는데 어제 대덕전자도 플러스 나서 야 AI도 살아 있어. 어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볼 때 만약에 앞으로 시장이 이제 우리가 걱정이 포스코 이런 게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급락하는 국면이 올 건데 그때 전체적으로 조정받을 것이냐 아니냐에 본다면 어제 이 조짐으로 봐서는 네, 오히려 여타 재료주들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상승 종목이 확대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난리통, 네, 결국 이런 극단적 흐름은 제가 늘 차화적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화적, 자동차, 화학, 점유. 2007년 서브프라임 이후에 꼭 지금의 코로나 지나서 2030 세대들이 되게 들어왔듯이 서브프라임 이후에 자문형 랩이라고요. 내구자를 투자 자문사에 맡기면 투자 자문사가 운영해 주는 겁니다. 이게 유행하면서 미래에서 자동차 화학 정유를 마구 질러가지고 이 주식이 급등한 후에 그 다음에 엄청난 후유증을 낳은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상당히 지금 흐름은 유감스럽다. 걱정이 된다. 이제 30년을 경험한 정권계 원로로서 네. 후유증은 당연히 올 겁니다. 후유증이 당연히 올 건데 어쨌거나 우리는 후유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또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흐름으로 볼 때 2차전지 AI가 그래도 그 와중에도 어제 상승 종목이 그 자금에도 움직임 나름 좋았기 때문에 좀 개별주 바이오 이제 AI 그 다음에 2차전지 AI 바이오도 요즘 움직임 괜찮아요. 8월에 바이오 펀드들이 한 2개 상장되는 게 있습니다. 의료기기 하면서 개별주들이 길을 펼치 일단 요 가능성은 좀 엿보이는데 과연 그런 흐름이 옳지 다가오는 큰 파도 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은 그렇다. 지금 사실 바깥 재료들을 살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워낙 우리 내부 시장의 수급이 워낙 이례적이라 해서 우리 국내 수급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 부분은 어제 강세를 보인 종목은 또 그 와중에도 우리 애청자님이 참
특급 참모를 두고 있다 할 수 있는 게, 네,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분리막, 니켈, 거본 강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앞으로 2차 전지가 장세가 다시 온다면 네, 선도를 할 그런 소테마다 하고 다 말씀드린 종목들이죠. 다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특급 참모는 이걸 분명히 앞으로 2차 전지 방향을 분석해서 알고 있다 하는 거. 다만 지금은 저처럼 분석하고 네, 이성을 가진 사람이 잘 통하지 않는 장이다. 그게 지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 지금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툭 튀어 올라 버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참 힘든 게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죠. 요걸 한번 볼까요? 1610. 그 전에 시장에 막 바람을 좀 잡습니다. 바람을 잡아서 이게 오늘 상한가를 한 방 보내면 덴티스 같은 게 상한가를 보냅니다. 그 다음날 셀이 팔아버립니다. 이때 머무르고 잡았다. 그러면 이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종목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뭐 시동을 이렇게 쭉 걸다면서 그래도 증가하면서 툭 이렇게 튀어오르는 게 아니고 오늘 갑자기 툭 그냥 한 2, 30% 올라 버립니다. 그 다음날 강세 고점에 물리면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사전 조짐이 없으니까 조짐을 보고 따라가기도 그렇고 지금 시장은요 참 수익 내기 힘들고 잘못하면 지뢰 밟고 죽는 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 후배도 힘듭니다 하는데요.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있다면 이렇게 툭 튀어오를 만한 나름 근거가 있는 종목을 우리가 사가지고 한 2, 3일 길목 지키고 기다려보는 거죠. 툭 튀어오르지면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거고요. 아니면 또 다른 종목 찾아가고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시장도 오늘도 역시 에코프로, 뭐 버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 강세로 출발을 하겠죠. 아니면 오늘 이런 종목 강세 출발했다가 쭉 빠지든지 뭐 뭔가 한번 조정이 오긴 올 건데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니까 그때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근데 당분간은 어쨌거나 수급상 이런 네 종목들 중심으로 당분간은 일단 이들이 조정받더라도 또 쌍봉을 만들든지 그래서 더 돌파를 하든지 여기서 꺾이든지 그래서 지금 아직 요 단계도 안 온 상황이라 요 단계가 앞으로 올 거라서 당분간은 어쨌거나 이들 네 종목이 시장을 뒤흔들 거는 분명하다. 자, 오늘도 그런 흐름이 있을 거고 그 속에서 오늘도 저랑 하락 종목 수가 어떻게 되는지 등락 종목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저랑 계속 한번 살펴보시고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등락 종목 수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몇 개나 되는지 그 속에서 오늘도 과연 이 속에서 2차 전지들 어제 나름 올만한 근거가 있는 종목들을 어제 기죽지 않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종목들이 오늘도 탄력을 보일지 그 다음에 AI 관련주도 살아있다 하고 이제 고함을 한번 질렀는데요. AI 관련주도 그 분위기가 이어질지 그리고 그게 된다면 네, 좀 의료기기들 이라든지 그래서 개별 재료주들 아니면 실적이 좋은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쪽으로 확산될지 그리고 어제는 제가 한국 카본 이런 것도 분석해 드렸잖아요. 한국 카본 이런 종목도 좀 심심하긴 하지만 이 본행제, LNG선 본행제 이런 업체들도 지금 역대급 상황이거든요. 역대 최고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어서 네, 이런 종목들도 어제 올랐어요. 그래서 한국 카본, 동성 바이오텍 이렇게 어제는 나름 좀 개성 있는 종목들을 어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확산될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랑 개장을 같이 하시죠. 참 지금 어쨌거나 지금의 작금의 흐름들을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세상이 변했다. 이제는 정말 세상이 변했다. 결국 SNS, 유튜브로 이제 개인들이
개인들이 결집하고 있어서 이 힘이 웬만한 펀드보다 이제 더 강하다. 그 이제 펀드 전성시대는 끝났어요. 공매도 세력들이 정신 이걸 빨리 파악 못하면 공매도 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 처절하게 죽을 겁니다. 그 옛날 방식의 기업 분석 방식으로 고평가됐다. 이렇게 함부로 공매도 쳤다가는 우리 SNS로 결집된 개인들의 힘에서 공매도 세력들은 철저히 코피를 흘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입니다. 시대가 좀 변했다. 그래서 이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아요. 이제는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자, 개장까지 40초 남았습니다. 40초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